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신인균의 항공전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약속해드린 대로 레이건 대통령이 리비아의 카다피를 때려잡으러 가는 작전명 엘도라도 캐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엑사이팅하고 규모가 정말 큰 그런 작전인데,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작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작전이고, 거의 미국 정부가 모두 동원되어서 집행한 그런 작전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리비아 1986년도입니다. 오퍼레이션 엘도라도 캐년. 자,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가다피에 대한 강력한 카운터 펀치입니다. 자, 여기에 동원된 전력들을 일단 보시겠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작전에 투입된 이 전투비행단이 기념으로 만든 패치예요. 자유의 예신상이 2000파운드 폭탄 이렇게 내려꽂는 그런 패치를 만들었어요. 작전 성공했다 이거죠. 자, 일단 그 동원된 기체들을 보면 여기 영국에 있는 그 공군기지들에서 많은 비행기들이 차출이 됐고요. 영국에 있는 공군기지들은 트리폴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하고 있는 여기 아메리카 항공모함, 그리고 사라토가 항공모함, 그리고 코랄시 항공모함, 이 세 척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각종 전투기들은 벵가지를 폭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메리카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F-14 톰캣들은 이 전구 전체의 이 제공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이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그 A6, A7 이런 그 공격기들이 양쪽의 트리폴리와 벵가지 쪽의 그 시드 작전, 그러니까 레이더 방공망 제압 작전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트리폴리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날아온 F-111 이 대형 폭격기 전폭기죠. 이 F-111들이 폭격을 하고, 그리고 여기 벵가지 지역은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호넷 전투기들이 폭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규모의 폭격 작전. 목표는 가다피입니다. 자, 리비아는 정말 계속 지금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취임 직전부터죠. 계속 레이건 대통령을 자극합니다. 1981년부터 85년까지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테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리비아의 불량국가 활동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일단 팔레스타인 극단주의 무장단체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차드라고 하는 큰 나라 있습니다. 차드를 전면 침공해서 차드의 우라늄 광산을 확보해가지고 핵 개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범아랍 무슬림 연방 건국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적대 정책, 또 반미, 반이스라엘 무장단체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85년도 12월 27일 날 로마와 비엔나 공항에서 엄청난 규모의 테러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사망자가 무려 19명, 부상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이때 이제 이 가다피가 뭐라고 했냐? 잘 죽였어. 화이팅! 이런 식으로 성명을 냈었습니다. 그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정말 쟤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 가다피를 매드독, 미친 개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뭐라고 부른 거하고 좀 비슷하죠. 자, 이제 86년도가 됐습니다. 86년도 초에 역시 항행의 자유작전을 하고 있는 미국의 세 척의 항공모함에게 이 리비아는 정말 엄청난 자극을 합니다. 제가 그 자극하고 그것을 미국은 격퇴하는 그리고 응징하는 이 작전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간단히 다뤄드리기에 너무나 큰 작전이라서 제가 따로 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리비아의 군함, 그리고 리비아 전투기들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교전을 하고, 미 해군 항공모함과 함대에서 이 전투기들과 그리고 방공 시스템 그리고 군함들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는 이런 작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4월달 3월 말에 굉장히 큰 군사적 충돌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 그런 항해의 자유작전을 하고 있던 항공모함을 상대로 한 가다피의 공군과 해군을 동원한 도발, 그리고 당연히 리비아가 깨졌죠.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바로 서베를린에 있던 디스코텍, 그러니까 이제 미군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디스코텍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폭발 사고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군 2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한 2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 2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미군 2명이 죽었고요. 그 미군과 이제 접촉을 했던 터키 여성이 죽습니다. 3명이 죽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다피가 리비아, 그러니까 동독의 리비아 대사관에다가 전문을 보내는 것이 감청이 됐어요. 뭐라고 전문 보냈냐? 야, 동무들 잘했어. 작전 성공 잘했어. 하는 그 치하하는 전문을 보낸 것이 미국의 정보당국에 감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공격은 가다피가 지시를 한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봐줄 수가 없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됐죠. 왜? 미군 2명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격을 결심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미 공군은 미리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요새 보면은 뭐 3월 위기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제가 신흥균의 국방TV, 군사TV 이런 것 채널들을 통해서 미군이 지금 이러이러한 훈련을 하는데 이게 혹시 김정은을 제거하는 이런 훈련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미국은 실제 최고 지도자가, 즉 대통령이 하라, 자 시작이라고 명령을 할 때 지금 우리 준비 안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는 것이 미군입니다. 그리고 하라 그러면 바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다피를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미군은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이 미 공군 기지에서 리비아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왕복해서 한 6,000마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00마일을 왔다 갔다 해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그 폭격을 하는 연습을 미리 해보자 해가지고 실제 이 영국에서 떠가지고 캐나다까지 직선거리는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 6,000km 왕복으로 한 11,000km 이상의 그런 훈련 비행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영국에 있는 그 기지에서 출발을 한 F-111 전투기 10대, 여기에다가 폭탄을 한 대당 8발씩을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중급유기들 동원을 해가지고 실제 왕복 비행을 해봅니다. 과연 갈 수가 있느냐? 가려면은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우발적인 상황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고, 그러려면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이제 연습을 해본 것이죠. 이렇게 미리 미 공군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작전 수행 중에 발견한 고려사항, 그리고 교훈 이런 것들을 48 전투비행단에 전달해서 실제 작전 계획 실행에 반영하도록 미리 조치를 다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작전을 하기 6개월 전에 이미 테스트를 하고 다 해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영국에 있는 이 공군기지에서 프랑스를 가로질러서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쉽겠죠. 쉽겠죠. 리비아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프랑스, 서독,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영공 개방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 협력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 가다피가 보복을 할까봐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태리 이런 데도 미 공군기지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출격하면 대단히 쉽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이태리가 협조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이 나라들은 리비아의 보복 우려와 리비아 그리고 중동에서의 각종 사업에서의 이권 상실 우려로 영공 통과를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이건 대통령은 지지부진한 외교적 노력에 기대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안 되겠다. 그래, 역시 우리 혈맹이 최고다 해가지고 마가렛 대처 수상이죠. 정말 센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철의 여인 대처 수상, 그리고 냉전을 종식시킨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 둘이 이제 내가 할 텐데 대처 수상 좀 도와주시오. 내가 쟤들 지금 안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미리 우리 다 준비해놨어. 영국에서 출발할게. 자, 오케이? 해서 대처 수상이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자, 토탈 계획을 해보니까 7,000마일 이상, 그러니까 한 14시간 이상이 걸린다. 아까 이제 시범 운행한 것보다 조금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표적은 트리폴리시에 3개, 그리고 벵가지에 2개 해서 총 5개 소의 표적 전력 할당은 벵가지에 있는 베니나 공군기지에 A6 8대, 그리고 벵가지의 자마히리아 기지에 A6 6대, 그리고 트리폴리의 테레본 훈련소에 F-111 3대, 트리폴리 공항에 F-111 6대.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9대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리고 트리폴리의 이지지아 기지에 F-111 9대, 처음에 6대로 했는데 아지지아 기지가 가다피의 숙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처음에 이 비행단에서 그 계획을 짤 때는 트리폴리 공항에, 사실은 이제 트리폴리 공항에 리비아 공군의 전력들이 많이 있고 거기 수송기도 많이 있고 하니까 거기를 중점적으로 때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정치권에서 더 개입을 해서 목표가 가다피니까 혹시 모르니까 2중 3중으로 가다피를 더 때릴 수 있도록 더 할당을 해라 라는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9대를 트리폴리 공항에 할당을 하려고 했다가 바꾸어서 트리폴리의 아지지아 기지, 가다피 숙소가 있는 아지지아 기지에다가 더 많은, 즉 3대를 더 보냈어요. 그래서 트리폴리 공항은 3대가 적게 가고, 이렇게 해서 가다피 숙소를 중점적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48 비행단의 부단장, 그리고 작전계획 총괄하는 중령, 이런 사람들이 그걸 반대합니다. 왜냐? 반대한 이유는 최소 공격 후에 후속 기체들이 이제 계속 9대가 연달아 들어가면 공항을 타격하는 것은 광역적으로, 공항은 워낙 크니까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할 수 있지만 카다피 숙소는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카다피 숙소를 때리려고 하면 어차피 화염에 쌓여가지고 나중에 들어가는 기체는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때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공포가 올라오면 격추될 수 있다, 위험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안 된다, 카다피가 더 중요하다, 저기로 보내, 이제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한 겁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을 한 바퀴 빙 돌아서 지브랄타 해협 쪽으로 들어가서 리비아 쪽으로 들어가는 코스, 그리고 여기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이 전투기들, 그리고 공격기들이 역시 서비스를 해주고 벵가지를 폭격하고, 트리폴리는 영국에서 출발한 F-111들이 쭉 와가지고 때리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트리폴리를 때리는 이 패키지들은 그 에어커버, 즉 이제 전투 초기에는 F-14들이 제공을 해주고요. 이제 항공모함에서 오죠. 그리고 그 전자전기로는 F-111, EF-111이에요. 이거 5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기로는 F-111F 18대, 시드 레이더 기지를 때리는 용도로는 A7 이거 6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원이 되고, 여기 벵가지를 때리는 쪽은 이제 항공모함에서 다 올라옵니다. 역시 이제 에어커버 제공은 F-14가 해주고요. 그리고 EA-6B 프라울러 전자전기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 작전은 F-A-18 6대가 시드 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F-A-18 6대가 레이더 기지를 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목표 타격은 A-6 공격기가 15대가 동원이 돼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전 계획을 세웠고 실행을 합니다. 바로 오퍼레이션 엘도라도 캐년. 1986년 4월 14일 저녁 7시 13분에 첫 출격을 합니다. 영국입니다. 비행시간 한 7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7시 13분에 첫 출격을 해서 새벽 2시에 벵가지와 트리폴리에서 동시에 딱 때릴 수 있는 계산을 하고 비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벵가지에 뭐 갑자기 좀 더 일찍 때리고 트리폴리는 좀 늦게 때리고 이러면은 연락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새벽 2시에 벵가지와 트리폴리에서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스트라이커 그룹들은 벵가지, 그리고 영국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왕복 14,000km를 돌아가는 이 패키지들은 트리폴리, 이렇게 해서 새벽 2시에 딱 때리는 쪽으로 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에 혹시나 해가지고 처음에 한 이 정도까지는 그 백업으로 해서 F-111 6대가 따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공중급유기들도 추가로 백업으로 해서 따라가는데, 이 백업이 뭐냐? 혹시 가는데 우발적인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 잘 안 돼서 교체를 해줘야 되면 이 백업 기체들이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업 기체들도 전부 임무를 숙지하고 임무를 연습한 상태에서 똑같은 무장을 하고 출격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전투기들 중에서 F-111 2대를 교체를 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백업 기체들까지 다 준비를 해서 만에 하나까지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실제 출격을 합니다. 이제 출발했어요. 자, 미 공군의 일단 비행 전술을 보면 여기 이제 이게 그 삼각형으로 생긴 게 F-111입니다. F-111 가변익기이기 때문에 F-14처럼 가변익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요. F-111인데 이 F-111을 여기 KC-10 공중급유기 한 대가 이 F-111 세대를 급유를 해줍니다. 계속. 그리고 이 KC-10 한 대가 혹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예비기체로 역시 또 KC-10 한 대를 더 데리고 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혹시 이 기체가 문제가 생길까봐 예비기체가 따라가고요. 또 더 희한한 게 이 KC-10은 여기다가 이제 연료를 공급해주면 자신의 연료를 빼내서 공급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료가 부족하니까 이 앞에 KC-135 공중급유기가 역시 따라가서 이 공중급유기에다가 다시 급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KC-135가 KC-10에 급유를 해주고 이 KC-10이 이 F-111 세대를 급유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 급유를 하면서 갔다가 또 급유하면서 오고 하는 건데 이 옆에 있는 하나의 KC-10은 그냥 혹시나 안 될까봐 따라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만에 하나까지 전부 계산을 하고 하는 건데 요렇게가 한 세트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 세트 해서 쫙 가는 거고 혹시 또 안 될까봐 이 전체 그룹에 KC-135 2대와 KC-10 세대가 다시 또 따라갑니다. 혹시 또 안 될까봐. 이렇게 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중급유를 무려 4번이나 하고 리비아까지 갑니다. 참 대단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이 가다피에게는 정말 다 천우신조였고 이 스트라이크 그룹에게는 정말 불행한 것이 이 몰타 지역을 통과할 때 이탈리아의 방공 레이더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방공 레이더가 봤을 때 이 어마어마한 편대군이 막 날아가니까 야 이거 지난번에 레이건 미국이 우리에게 막 영공 개방해달라고 했던 그거구나. 리비아 때리러 가구나 해가지고 이 이태리가 나토 아닙니까? 이 이태리 나토. 야, 이 참 이태리 사람들 참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이태리가 몰타를 통해서 리비아에 전달합니다. 야, 지금 니들 때리러 간다. 이렇게 전달해요. 그래서 가다피가 피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래서 가다피는 이 작전 내 희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다피는 2000년대 이후에 자스민 혁명 이후에 결국은 죽게 되는데 어쨌든 가다피가 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이태리가 몰타에 있는 레이더로 보고 그래서 알려준 이 때문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 미 공군의 엘도라도 작전 공격 전술 분석을 보면 전자전 전술은 일단 이 전자전기가 공격 편대 전방 1분 앞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EF-111은 트리폴리를 때리는 곳은 EF-111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벵가지를 때리는 것은 EA-6B 프라울러들이 들어가죠. 이 프라울러의 구속이 지금 그 EA-18 그라울러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1분 앞에 뒤에 스트라이크 패키지 공격 기들의 1분 앞에 전자전기가 들어가서 전자전 제밍을 펼칩니다. 그리고 시드 전술을 하는데 이제 이 시드 전술은 바로 레이더 기지를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드 전술은 이제 여기 보이죠? A7이고 여기 이제 트리폴리에서는 A7 그리고 벵가지에서는 호넷 FA-18 호넷들이 하게 되는데 AGM-45라고 하는 대레이더 미사일 구형이에요. 그리고 신형 AGM-88 함이죠. 지금 우리 한국 공군도 쓰고 있는 함. 그렇게 해서 AGM-45 8발 그리고 AGM-88 16발 이렇게 해서 총 24발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 24발 이렇게 해서 각각 트리폴리와 벵가지는 24발의 이 대레이더 미사일을 쏘는데 한 번 쏠 때마다 2발을 쏩니다. 2발을 쏘는데 이게 지금 왜 24발이냐? 이 뒤에 들어오는 이 공격기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간이 총 합이 12분입니다. 그러니까 12분 동안 이 그 시드기들은 적의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을 침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파괴를 하면 제일 좋고 파괴를 하지 않더라도 작동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A5, S200이죠. 지금 북한에도 있는 SA5 250km 사정거리의 그 SA5 이걸 이제 침묵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1분에 한 발씩을 들어가도록 쏘는 겁니다. 1분에 한 발씩. 그러면 이제 24발을 쏘니까 12분 동안 쏘는 거죠. 12분 동안. 그러면은 이 대레이더 미사일은 뭐냐? 레이더 전파를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SA5가 레이더 전파를 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켜면 와서 때려버리니까. 그래서 이 레이더 전파를 켜지 않더라도 일단 그 레이더 있는 쪽으로 가서 터지고, 레이더 전파가 만약 켜지면 바로 그냥 때려버리죠. 그게 이제 대레이더 미사일인데, 이걸 1분 간격으로 계속 12번을 쏘는 거예요. 각각 2발씩. 그러니까 이거 레이더를 켤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제밍돼서 잘 보이지도 않은 데다가 켜면 그냥 맞아버리니까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12분 동안 해서 12번을 쏘는 거예요. 2발씩 해서. 그 12분 동안 때리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뒤에 이제 앞에서 시드 작전을 딱 그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기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공격기들은 이 트리폴리 지역은 F-111 18대, 그리고 벵가지 지역은 A6 15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침투 지점은 이제 둘 다 바닷가에 있으니까 목표 300km 전방에서부터는 이 해수면 120m까지 납작 붙어가지고 시속 900km 속도로 비행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분 간격으로 들어가요. 1분 간격으로. 그래서 각각의 폭격기들이 1분 간격으로 쫙 들어가서 이제 한 16km 사이를 두고 1분 간격으로 들어가는데, 18대가 1분 간격으로 들어가면은 18분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 지점이 트리폴리는 3군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2분 만에 끝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렇게 해서 가다가 목표 지점 전방에서부터 이제 1000km, 시속 1000km로 가속을 하고, 그때부터 목표 지점에 들어가서는 이 마크 82 500파운드 폭탄을 적어도 고속 수평 투하, 그러니까 적어도 고속 수평 투하를 쫙 하는데, 이게 이제 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폭탄을 투하하면은 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내 비행기가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쫙 지나가고 뒤에서 쫙 터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뒤에서 쫙 터지고, 그리고 이제 GBU-10 마지막에 들어가는 팀들, 그리고 가다피를 때리는 팀들은 GBU-10 2000파운드 폭탄, 레이저 유도 폭탄을 때리는데, 이거 역시 로프트 전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시리아를 때릴 때 해드렸죠. 딱 들어가서 이제 목표물을 발견했습니다. 가다피의 궁전이죠. 딱 들면서 2000파운드 폭탄을 던집니다. 던지고는 틉니다. 틀어서 이렇게 가면서 오른쪽에 앉아있던 무장사가 그 폭탄을 유도를 해줘야 되니까 레이저를 가다피의 궁전 쪽으로 쏴줍니다. 그럼 이제 그 폭탄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다피의 궁전으로 그대로 명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프트 전술. 들면서 2000파운드 폭탄을 던지고 옆에 있는 무장사는 옆으로 봤을 때 레이저를 유도를 해주죠. 이런 식으로 이제 로프트 전술로 2000파운드 폭탄은 그런 식으로 사격을 하고, 나머지 500파운드 폭탄은 그냥 쏟아부어 버리는 겁니다. 공항 같은 데다가.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SR-71 블랙버드를 보내서 그 BDA, 즉 이제 사후 피해 판정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 작전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나중에 정찰을 다 해보니까 트리폴리 공항에는 마크 82 500파운드 폭탄 60발이 전부 명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러리스트 양성 캠프, 거기 가서는 역시 GBU-10, 여기는 2000파운드 폭탄 12발이 명중을 했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났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다피의 궁전입니다. 여기에는 2000파운드 폭탄 GBU-10이죠. 이거 13발이 명중을 했는데 3발이 미스했습니다. 3발은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9대가 들어가, 지금 다 합해도 미스한 것까지 해서 16발밖에 없죠. 발은 사격 자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맨 마지막에 들어가던 비행기는 그 부단장의 우려대로 적의 대공포, 쉴카죠. 쉴카의 화망에 걸려가지고 격추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종사는 사망을 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망을 했겠죠. 그래서 전사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우려 때문에 하여튼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벵가지로 들어간 팀들은 어떻게 됐냐? 여기에 이제 또 역시 SR-71 블랙버드를 보내서 사후 피해 판정을 해보니까 마크 82 히트, 그러니까 500파운드 폭탄 70발을 히트를 시켰고, 그리고 이제 또 2발은 피해갔고요. 명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니나 공항을 향해서는 마크 20 클러스터탄입니다. 이거 60발을 히트시켰고 마크 82 12발을 히트시켰어요. 그래서 벵가지에 들어간 팀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임무 완수를 했는데, 문제는 제일 핵심이 카다피를 제거하는 거였는데 카다피는 제거를 못했습니다. 못했던 이유가 이미 가다피는 피신을 했어요. 왜? 이태리가 알려줬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조종사를 기억하자 해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한 대가 격추돼 버렸습니다. 뭐 최초 계획대로 하면 격추가 안 됐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수행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다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성명을 발표하고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로 테러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왕성하던 테러가 줄어든 거예요. 왜? 가다피가 쫄았거든요. 야, 내가 자꾸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이 사건 이전에 86년도에 43건이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 이 4월달인데 4월달 이전에 무려 20건이나 테러가 있었는데 87년도는 17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7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데 요즘 이 정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가다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유럽 사회도 알게 된 거죠. 그래,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테러리즘을 우리가 겁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자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헬무트 콜 소속 총리가 유럽은 그동안 미국이 홀로 국제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며 정치적 영향력도 없는 일개 성명서 따위로 만족했는데 너무나 익숙했다. 이제 우리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라고 선회를, 정치적 이제 어떤 그 대응책을 선회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그 비행단의 패치, 기념 패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 재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다피를 제거하는 작전 성공은 못했지만 그에게 정말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테러는 줄었습니다. 역시 이에는 이 눈에 눈인가 봅니다. 자, 앞으로 이어지는 계속되는 항공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